이번 시간에는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실 모듈러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실 모듈러스 ML 값 ML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을 이제 또는 MT 실 모듈러스라고 해서 MT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N 값이 D분의 스퀘어 루트 K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의미하는 게 디퓨전 레이트과 이동 속도죠. 그 다음에 리액션 레이트. 두 개 간의 경쟁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팩터가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볼 때 y축이 concentration, x축이 length, 그러니까 distance 라고 할 때 얘네가 이러한 실린더리컬 포에서 진행을 할 때 얘네가 그 진행이 됨에 따라서 표면에 이렇게 흡착이 되고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얘네가 조금만 진행이 돼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ML 값이 클 경우, 그러니까 리액션 레이시 좀 더 도미넌트 할 경우에는 그 초기에 있는 CA가 확 줄어드는데 얘네가 만약 ML 값이 작다, 즉 디퓨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한다면은 CA 값이 작이 그러니까 컨센트레이션 감소가 별로 크지가 않다. 자, ML 값이 클 경우, 그 다음에 ML 값이 작을 경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유효인자, 이펙티브니스 벡터와 그 다음에 실 모듈러스를 한번 관계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y축은 이펙티브니스 벡터 E가 되고요. x축은 실 모듈러스 ML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그리려고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먼저 가정하는 것은 first order 리액션이다. 자, 이럴 경우에 그 이펙티브니스 팩터 얘는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없는 경우와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는 경우에서 얘네들의 뭐를 비교했냐라고 한다면은 리액션 레이트를 비교하는 것이 되겠다. 자, 분모가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없는 경우, 분자가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는 경우. 자, 그러니까 두 개의 텀 중에 어떠한 텀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느냐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각 축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엡실론, 그러니까 여기서 엡실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펙티브니스 팩터의 경우에는 얘가 1값을 가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디퓨전 레지스턴스나 또는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둘 다 그러니까 리액션 레이트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 0.1, 0.01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에는 얘는 디퓨전 레지스턴스에 의한 리액션 레이트이 with 그러니까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없을 때의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없을 때의 리액션 레이트이 뭐보다 크다?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의 리액션 레이트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이펙티브니스 팩터 여기 1, 0.1, 0.01 이렇게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실 모듈러스의 경우에는 자, 우리가 앞에서 실 모듈러스가 의미하는 게 디퓨전 레이트분의 그 다음에 리액션 레이트라고 했죠. 자, 실 모듈러스 ML은 디퓨전 레이트 분의 리액션 레이트 C라고 이야기를 리액션 레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쪽이 좀 더 크게 가면 크게 갈수록 그러니까 실 모듈러스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도미넌트하다? 디퓨전이 도미넌트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네가 실 모듈러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실 모듈러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디퓨전 대비해서 그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할게요. ml 값이 ml 값이 크면은 뭐가 우세하다? ml 값이 큰 경우에는 컨센트레이션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리액션이 좀 더 빨리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고, ml 값이 작으면은 리액션 레이트보다는 디퓨전 레이트이 좀 더 도미넌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요걸 다시 정리를 하고요. 다시 여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를 내가 아까 조금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서요. 자, 실 모듈러스가 점점 커지죠. 실 모듈러스가 커지면은 얘네가 뭐가 우세하다? 리액션 레이트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거죠. 리액션 레이트이 도미넌트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리액션 레이트이 좀 더 리액션이 디퓨전에 비해서 도미넌트한 경우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디퓨전이 더 도미넌트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은 디퓨전, 이쪽은 리액션, 이쪽은 리액션. 자, 요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다음 여기서는 1이 있을 경우에는 디퓨전 레지스턴스와 그 다음에 자 1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는 경우와 있지 않은 경우가 같은 경우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별로 없다는 소리가 됐죠. 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ml 값이 작을 때, 자, ml 값이 작을 때는 어떤 게 유리한다 그랬어요? 디퓨전이 좀 더 도미넌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디퓨전이 도미넌트할 때 어디에 찍히느냐? 여기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서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클 경우는 어떤 소리가 되냐면,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크다라는 소리는 반대로 얘네들이 자,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크다라고 한 뜻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소리가 이야기될 수도 있겠죠. 자,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디퓨시비티가 굉장히 작아지니까 그 다음에 ml 값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겠다. 그죠? 반대로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없을 경우에는,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거의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디퓨전이 엄청 커지게 되니까 얘는 엄청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볼 수가 있냐면은, 디퓨전이 굉장히 강하게 있을 때 이것은 디퓨전이 굉장히 강하다. 디퓨전이 굉장히 크다. 이것은 디퓨시비티가 크기 때문에 ml 값이 작아진다. 자, 그 다음에 디퓨전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퓨전 관점에서 디퓨전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ml 값이 커지는 거죠. 자, ml 값이 커지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반대로 지금
실 모듈러스가 작은 경우, 실 모듈러스가 작은 경우는 디퓨전이 굉장히 강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변수가 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독립 변수를 실 모듈러스로 잡고 거기에 따른 종속 변수를 이펙티브니스 팩터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독립 변수인 자, 요거를 새 창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새 창에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 모듈러스 MT가 있죠. 자, MT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D분의 K, L D분의 K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K 값이 어떤 리액션에 대한 값이 일정하다. 자, 여기서 리액션이 픽스라고 합시다. 어떤 리액션이 픽스라고 하고 온도도 픽스라고 할게요. 온도 및 여타 조건.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그 실 모듈러스를 결정짓는 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디퓨시비티, 매스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자, 매스 트랜스포트에서 얘네가 결정이 되는데 매스 트랜스포트가 어떤 값을 보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디퓨전이 힘든 경우, 자, 스트롱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는 경우,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큰 경우, 스가 크다. 이 뜻은 그 저항이 크기 때문에 디퓨시비티는 작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ml 값은 실 모듈러스는 d가 작아지니까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그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없을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저항이 없으니까 디퓨시비티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디퓨시비티가 굉장히 커지게 되니까 ml 값은 작아지게 되겠죠. 자, 이러한 관계가 우리 첫 번째 가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연결할 거냐면은 지금 이펙티브니스 팩터에 연결할 겁니다. 이펙티브니스 팩터. 자, 그러면은 ml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얘는 의미하는 게 디퓨시비티가 작고 그 다음에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펙티브니스 팩터의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얘네가 RA 값이 그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가 없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자, 레지스턴스가 RA 값이 없을 때는 밸류가 어떻게 돼요? 사실 이거는 거의 고정값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리를 해볼게요. RA가 지금 포 레지스턴스가 없다 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온도랑 여러 타 조건이 픽스가 돼 있어서 리액션이 컨스턴트, 그러니까 리액션 레이트이 컨스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뭐냐면은 엡실론에서 RA without resistance는 얘는 컨스턴트예요. 그런데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 결국에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미안합니다. 자,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의 속도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얘네가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RA 값이, 그러니까 실측했을 때 디퓨전이 잘 안 돼서 RA 값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속도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그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는 0.1, 그러니까 실제 속도 대비해서 굉장히 작게 나오겠죠. 리액션 레이트이. 그러다 보니까 엡실론은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겠죠.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 그죠? 그런데 자, 두 번째. RA가 포 레지스턴스가 없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없다라고 할 때는 뭐 정도가 다르게는 있겠지만은 포 레지스턴스가 얘가 완전히 없다라고 한다면은 저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우개. 없다라고 하면은 자, ml 값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얘는 그 ml 값은 지금 레지스턴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디퓨시비티가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작아지게 되겠죠. 실 모듈러스는 작아지게 되고 디퓨시비티는 커진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왜냐면은 포 레지스턴스가 작아지니까. 그죠? 포 레지스턴스가 작아지니까 디퓨시비티 측면에서는 커지고 그 다음에 실 모듈러스는 작아진다. 포 레지스턴스가 커지면은 디퓨시비티는 작아지고 실 모듈러스는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제 그 위에 했던 걸 적용하면은 RA 그 포 레지스턴스가 없을 때 값은 뭐다? 컨스턴트하다. 이 경우에 얘가 이제 컨스턴트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이펙티브니스 팩터 E는 이 컨스턴트 값 얘를 1이라고 할게요. 1분의 얘가 맥시멈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예요? 얘네가 하나도 없을 때의 값인 1을 가질 수 있겠죠. 조금 레지스턴스가 있으면 1보다 한 적은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엡실론은 1 근처의 값을 가지게 된다. 네,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요. 계속 1 근처의 값을 가지게 되겠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다시 정리를 이제 해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식에서 얘네가 이제 엡실론이 1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포 레지스턴스가 없는 경우고 0에 가까운 것은 포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큰 경우죠. 포 레지스턴스가 거의 없을 때는 얘네가 거의 리액션 레이트과 그러니까 이상적인 포 레지스턴스 하나도 없을 경우와 그 같게 되기 때문에 이펙티브니스 팩터는 거의 1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얘네가 그 디퓨전이 그 굉장히 포 레지스턴스가 커서 작아졌을 경우에는 실 모듈러스는 굉장히 커지고
이 경우에는 얘네가 이펙티브니스 팩터는 굉장히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얘네가 보여야 할 리액션 레이트 대비 그러니까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 나타내는 리액션 레이트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 값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커브를 나타내고요. 이 이펙티브니스 팩터는 ml분의 1 여기에 그 초반부는 아니지만은 비례하는 값을 보이게 되겠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펙티브니스 팩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실 모듈러스 y 관계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넘어갔던 이 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ml 값이 작을 때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y축이 이펙티브니스 팩터고 x축이 ml 값이죠. ml 값이 클 때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포 레지스턴스가 큰 경우, 그렇기 때문에 디퓨시비티가 작은 경우, 그 다음에 ml 값이 작은 경우, 그러면 포 레지스턴스가 작아서 디퓨시비티가 큰 경우,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디퓨시비티가 큰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에 가깝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래 있는 리액션 레이트과 비슷한 크기 그 리액션 레이트를 보이게 되고요. 얘네들이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원래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그런 크기의 리액션 레이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커브를 보이게 되겠다. 그리고 이 커브의 기울기는 ml분의 1이라는 이펙티브니스 팩터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1, 왜냐하면 거의 그 이상적인 그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없을 때 이상적인 그 리액션 레이트과 포 안에서 굉장히 그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없어서 그 이상적인 레이트가 비슷한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율이 거의 1에 가깝게 나타나고, 얘네들이 그 이게 이제 0.4 이내일 때예요. 근데 4.0 이상 이게 0.4, 그럼 0.4부터 한 4.0 이 사이에서 얘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4.0부터는 ml분의 1이라는 이펙티브니스 팩터의 그 크기를 나타내게 되겠다. 자, 그래서 굉장히 초반에는 얘네들이 매우 빠른 디퓨전을 보인다. 이 경우에는 이상적인 그 리액션 레이트를 보이고,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커지면은 얘네들이 이상적인 고동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그 레이트이 작아지는 이러한 고동을 나타내게 되겠다. 그래서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와 그 다음에 서비스 키네틱스는 다음과 같이 실 모듈러스와 리액션 레이트 그 다음에 이펙티브니스 팩터 요 세 개에 의해서 기술이 될 수 있겠다. 자, 처음 보는 그래프지만은 하나씩 얘를 이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쉽게 풀리죠. 예, 그래서 굉장히 처음 보는 그래프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겁을 먹지 말고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씩 풀어가면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그 포 레지스턴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는 경우에 그 얘가 서피스 키네틱스와 결합이 돼서 어떤 거동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1차 반응에 대해서 얘네가 그 다음과 같은 1차 반응. 자, 1차 반응에 대해서 마이너스 RA는 KCA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는 우선 그 KCA인데 사실 얘는 KCAS에다가 이펙티브니스 팩터를 곱한 것과 같다. 자, 이펙티브니스 팩터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펙티브니스 팩터를 CAS분의 CA 평균값이죠. 요게 평균값.
이게 뭐의 평균값이에요? 여기서 평균값이라고 할 때 뭐의 평균값입니까?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 그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 그 평균 이때 그 평균 값을 나타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 분모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없을 때 스가 없을 때 이때 그 순수 리액션 레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율이 이펙티브 인스펙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 관찰하는 그 농도는 위에 있는 평균값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CA는 이펙티브 인스펙터에다가 CAS를 곱한 게 같게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건 요거기 때문에 K CAS의 이펙티브 인스펙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실 모듈러스 얘 같은 경우에는 ML로 나타내고 L에다가 D분의 K. 자, 그러면은 요거 어디서 왔어요? 자, 요거 어디서 왔어요? 갑자기 요거 나타난 건가요? 우리 요거 어디서 왔냐면은 자, 우리가 CAS분의 CA 해가지고 그 코사인 그 ML 분의 코사인 ML 마이너스 X 해가지고 한 거 기억나죠? 예. 거기서 비슷한 형태로 유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내가 지금 유도하는 거는 그 보여주진 않겠지만은 얘가 갑자기 어디서 왔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 얘는 지금 그 우리가 앞에서 배운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를 할 때 서피스 키네틱스 CAS가 그 CAS분의 CA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ML분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그 L-X 이 폼에서 얘네가 그 유래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우리가 자 그렇게 해서 실 모듈러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고요. 실 모듈러스 우리 이야기했죠. 얘네가 그 거리 x 오버 l과 그 다음에 CAS분의 CA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 ml 값에 따라서 자 ml 값이 작을 때는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 실린더에서 굉장히 기간이 지나도 반응이 참여하는 애들이 적어서 그 농도 변화가 작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ml 값이 큰 경우 이렇게 해서 커지는 경우에는 얘네가 얼마 들어가지 않아도 팍팍팍팍 줄어들어서 얘네들이 많이 반응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펙티브 인스펙터와 그 다음에 여기서 ml 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우리가 좀 전에 그렸었는데 여기가 0.4 그 다음에 얘가 4 해서 ml 값이 작을 때는 뭐예요? ml 값이 0.4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얘네가 크다란 그러니까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작은 디퓨시비티가 크다.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작다라는 소리가 되고 ml 값이 4보다 크다. 디퓨시비티가 작다.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크다라는 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요 상태가 이렇게 되고 요 상태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이펙티브 인스펙터는 굉장히 이론값에 가깝고 얘네들은 점점 그 디퓨전 레지스턴스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론값보다 훨씬 더 작아지는 리액션 레이트를 보여서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되겠다라는 게 그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작을 때와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클 때에
나타나는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RA는 KCA인데 KCA 엡실론에서 KCAS 이게 1이 되죠. 그러니까 KCAS가 되고 요거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엡실론이 ML분의 1이 되니까 ML분의 1을 여기다 넣어서 ML이 L D분의 K죠. L분의 여기에다가 K에다가 CAS 요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ML분의 1이 되니까 그 L의 D분의 K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 L분의 그 여기 위에 뭐가 있어? K 있죠. 자, K가 있으니까 K에다가 D에 2분의 1에다가 CAS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포러스 카탈리스트 파티클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우선 그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포러스 카탈리스트 파티클에 대해서 실제로 얘네가 모양에 따라서 이런 이펙티브니스 커브와 그 다음에 그 실 모듈러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